지금 당장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종아리 뒷부분 근육을 세게 눌러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압력을 뗀 후 2초 이상 눌린 자국이 남아있나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다리 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며 지난 28년간 서울의 주요 혈관 전문 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용히 퍼져가는 전염병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혼자 걸어다니던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제 병원에 도착합니다. 매주 저는 무시된 경고 신호들의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그리고 매주 저는 가족들에게 똑같은 가슴 아픈 진실을 말합니다. 90일만 일찍 오셨더라면 다리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오늘 아침 동이 트기 전에 강남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일흔 한 살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딸이 2시간 후에 발견했을 때 그분은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도움 없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6개월 동안 몸이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리 기능 저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재앙이 닥치기 훨씬 전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과정의 최종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너무나 미묘하고 합리화하기 쉬워서 87%의 환자들이 기능을 잃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합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4,000건 이상의 심각한 다리 합병증 사례를 검토했고 그중 92%에서 환자들이 위기 전 몇 달 동안 최소 3가지 특정 경고 신호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단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다리 속에서는 5년 후 독립적일지 의존적일지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환계는 근육과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거나 조용히 그것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신경 경로는 신호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거나 섬유 하나하나씩 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시간,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은 충격적일 만큼 짧습니다.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험한 다리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증상들이 무해한 피로와 거의 똑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경련, 순간적인 무감각, 발을 들어 올릴 때의 작은 지연. 여러분의 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제 너무 많이 걸었다고, 이상한 자세로 잤다고, 그냥 나이가 드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제가 개발한 2분 평가 프로토콜을 시행할 때 저는 그 경련이 양성인지 아니면 6개월 내에 낙상을 일으킬 순환장애의 첫 신호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비싼 치료법을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이나 희귀 약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제가 서울에서 매일 환자들의 초기 다리 기능 저하를 식별하고 되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정확한 임상 관찰과 개입 전략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몸이 말하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리 기능 저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왜 종종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러한 경고를 놓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다리가 위험구역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5가지 특정 아침 신호를 밝힐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다리 붕괴를 일으키는 숨겨진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90초가 걸리며 영구적이 되기 몇 달 전에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정확한 일일 평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완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정보가 독립성과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휠체어에 앉아 평생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여기 서울에서 진료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다리가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제 병원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완전한 회복의 기회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서세요. 네, 지금 바로요. 한쪽 다리로 10초만 서보세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나요? 무언가를 잡지 않고요. 만약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이미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74살 여성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8개월 동안 종아리의 저림을 무시해왔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다리를 검사했을 때 순환이 너무 약해져서 조직괴사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단까지 3개월. 단지 몸이 필사적으로 말하려던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리 기능 저에 대해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극적인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삭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무감각, 저기서 발가락의 차가움,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다리가 80대까지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여러분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90년대에 시작됩니다. 더 일찍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완전히 간과한 특정한 치료 가능한 문제입니다. 함께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가 있으며 이 조합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첫째, 발이 차가운 현상입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고 방이 따뜻한데도 발이 차갑다면 혈액이 말단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이 추워서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 막힘입니다. 둘째, 색깔 변화 테스트입니다. 발톱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세게 누른 다음 놓으세요. 2초 이내에 다시 분홍색으로 변해야 합니다. 3초 이상 걸린다면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느린 것입니다. 이것은 산소가 조직에 충분히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사라지는 맥박입니다. 발목 안쪽, 뼈 바로 아래의 두 손가락을 대보세요. 강하고 안정적인 맥박이 느껴져야 합니다. 쉽게 찾을 수 없거나 약하고 가늘게 느껴진다면 다리의 동맥이 심각하게 좁아진 것입니다. 넷째, 잠에서 깨게 만드는 야간 경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새벽 2시에 종아리가 너무 심한 통증으로 수축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때 근육은 말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산소를 갈망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것인데 피부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 아래 다리를 보세요. 피부가 반들반들합니까? 얇습니까?
정강이의 털이 사라졌습니까? 이것은 노화로 인한 미용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류 부족으로 피부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 중 3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면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근본 원인은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대퇴동맥과 슬화동맥의 죽상경화성 막힘과 말초신경 퇴화가 결합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리로 혈액을 운반하는 고속도로가 플라크로 막히고 있고 다리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입니다. 충분한 신경 조직이 죽으면 재생될 수 없습니다. 순환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조직 사멸이 시작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2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교활하며 저는 거의 매일 진료실에서 이것을 봅니다. 스스로에게서 이것을 인식한다면 심각한 다리 기능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중요한 신호는 잠에서 깨게 만드는 야간 다리 경련과 아침에 처음 일어설 때 다리가 콘크리트 블록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밤에 다리 경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찰할 때 저는 항상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게 느껴집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2분 앉아 있어야 합니까? 2가지 모두 예라면 이것은 수면 중의 아래 다리의 깊은 혈관을 통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누워 있을 때 다리 근육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혈류에 의존합니다. 혈관이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좁아지면 근육 조직은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이 산소 결핍이 새벽 2시나 3시에 잠에서 깨게 만드는 경련 감각을 일으킵니다. 종아리를 마사지하고 통증이 결국 사라지고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듭니다. 그러나 아침에 무거운 콘크리트 느낌은 그것이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그 무거움은 다리 근육이 밤새 산소 부족 상태에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폐물, 독소, 이산화탄소 모든 것이 조직에 축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죽은 무게처럼 느껴지는 것은 의학적 의미에서 조직이 부분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정확히 이 증상 조합을 거의 8개월 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경련이 성가시지만 견딜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의 무거움은 단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저를 만나도록 설득했을 때쯤 왼쪽 다리의 순환은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어 쉬지 않고는 50m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혈관 영상 검사를 했을 때 대퇴동맥과 슬화동맥에 여러 막힘 지점이 보였습니다. 아래 다리로의 혈류가 거의 60% 감소했습니다. 조직 사멸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우리는 치료가 아니라 절단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밤에 다리 경련을 경험하고 처음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움직이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순환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찰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3개월 후 다음 정기 검진에서 가볍게 언급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합이 너무 위험한 이유는 다리 혈관 전체에 여러 위치에서 막힘이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막힘은 심각합니다. 여러 막힘은 몸이 대체 경로를 통해 혈액을 보낼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환계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5초 동안 세게 누른 다음 놓으세요. 엄지손가락에서 생긴 흰색 자국이 즉시 사라집니까? 아니면 몇 초 동안 창백한 상태로 유지되나요? 하얗게 유지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확인입니다. 혈액이 다리의 작은 혈관을 통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막힌 혈관들은 아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보내는 매일 밤, 다리가 무겁게 일어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매일 아침, 당신은 몸에 영구적인 손상이 쌓이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주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환자들을 보내는 세 번째 중요한 다리 기능, 저하 징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이 징후는 유령 경련 패턴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한밤중에 종아리 근육에 갑작스럽고 격렬한 경련으로 깨어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5초에서 6초 동안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다리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마사지하면 2, 3분 후에 경련이 마침내 풀립니다. 그저 무작위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련은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부위에서 혈류가 40% 이상 차단되었다는 다리의 비명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유령 경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경련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그 다음 10일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3일 밤에 2번. 이 불규칙한 패턴이 뇌를 속여서 경고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심각하다면 일관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사실입니다. 불규칙한 패턴은 순환이 단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댐이 한 번에 하나씩 금이 가며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경련이 일어나는 동안 다리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혈관을 통해 공급되는 지속적인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혈관들이 플라크로 막히거나 혈관 건강 저하로 좁아지면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낮에 천천히 움직일 때는 근육이 감소된 산소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자는 동안 다리를 펴거나 자세를 바꿀 때 산소가 부족한 근육들이 갑자기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합니다. 혈관이 충분히 빠르게 공급할 수 없고 근육은 긴급 정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정지가 바로 당신이 느끼는 경련입니다.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야간 경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그 다리에서 상당한 순환 능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에서 우리는 발목산 관지수 검사로 이것을 측정합니다. 가끔 야간 경련을 호소하며 오는 환자들은 정상 혈류의 60.7%로 측정됩니다. 즉, 문제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순환의 30점의 40%가 사라진 것입니다. 첫 번째, 유령 경련이 나타난 후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약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혈관 손상을 복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몸이 막힌 부위 주변에 영구적인 흉터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진행 과정을 보았습니다. 경련을 1년 이상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수술적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한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순환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난 3개월을 돌이켜 보세요. 잠에서 깨게 만든 야간 다리 경련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나요? 답이 예라면 즉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단지 탈수나 이상한 자세로 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세요. 작년에 강남에서 온 67세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는 것도 거의 못할 정도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야간 경련이 18개월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쯤 2다리 모두 심각한 막힘이 생겼습니다. 걷는 능력을 살리기 위해 공격적인 의학적 개입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경련 직후에 저를 찾아왔다면 3개월 이내에 간단한 식이 변화와 순환 운동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령 경련 패턴은 몸이 사전 통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선물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3가지 주요 경고 신호를 이해했으니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중 한 명의 삶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4번째 중요한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재앙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박 여사가 화요일 아침에 삼성의료원 제 병원에 왔습니다. 74세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빨리 일어나서 방을 가로질러 걸으라고 했을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왼쪽 다리가 꺾였습니다. 단지 반초 동안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완전히 놓쳤을 것입니다.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2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다리에 이상한 무거움을 느끼나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라고 말했지만 그 나이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4번째 경고 신호이며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앉아있은 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이것은 피로가 아닙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초기 동맥 손상을 동반한 정맥 기능 부전입니다. 평범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리 안에는 2가지 유형의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은 신선한 혈액을 발로 내려보냅니다. 정맥은 오래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립니다. 나이가 들면 60살이 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맥 내부의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혈액이 막힌 파이프 속 고인 물처럼 종아리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2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이러한 혈액 정체가 더 심해집니다. 신선한 혈액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리 근육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무겁고 팽팽하거나 이상하게 저린 느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냥 뻣뻣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이 바로 골든타임 경고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인 혈액은 그냥 무해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세한 혈전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혈전들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자랍니다. 어느 날 이 혈전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몸을 타고 올라갑니다. 폐에 도달하면 즉시 쓰러집니다. 뇌에 도달하면 대규모 뇌졸중을 겪습니다.
무서운 진실은 노인 환자의 급성, 치명적 뇌졸중 중 60%가 무시된 다리 무거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바로 이 운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6개월, 어쩌면 8개월 안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생명을 구한 이분 아침 검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세요. 두 다리를 천장을 향해 곧게 들어 올리세요. 3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발의 색깔을 관찰하세요. 15초 안에 발이 창백하거나 하얗게 변하면 동맥 혈류가 심각하게 막힌 것입니다. 발이 짙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면 정맥 환류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여사의 발은 단 10초 만에 유령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맥이 심각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혈관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약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단지 3가지 구체적인 조치였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성 침전물을 줄입니다. 둘째, 매일 오후 10분 동안 벽에 다리를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맥 판막이 다시 작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셋째, 매일 두부를 넣은 미역국 한 그릇을 먹어야 했습니다. 미역의 요오드와 마그네슘은 손상된 혈관벽을 자연적으로 복구합니다. 3개월 안에 박 여사는 다리가 꺾이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침 검사에서 45초 후 분홍빛의 건강한 발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강남공원에서 손주들과 두려움 없이 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일 아침 다리를 확인하세요. 이제 환자들이 응급실로 급히 달려오게 만드는 5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밤중 화장실 가기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증상은 완전한 다리 기능 상실 전 평균 4주에서 6주 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침대 옆으로 내리고 일어서려고 할 때 다리가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운동 후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한 자세로 자서 뻣뻣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처럼 분리된 느낌입니다. 15초에서 30초 동안, 때로는 협탁을 잡고 거기 앉아 있어야 다리가 체중을 지탱할 만큼 깨어납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8년간 진료하면서 9,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는데 이 특정 증상은 대퇴동맥의 심각한 순환장애와 말초신경신호 지연을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혈액이 다리 근육에 충분히 빨리 도달하지 못하고 뇌에서 다리로 가는 정의신호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는 야간하지 신경혈관 부전이지만 그 복잡한 용어는 잊으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일어났을 때 다리가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골든타임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 8주에서 12주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여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가을에 저를 만나러 왔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밤중 화장실 가기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보행기를 두기 시작했는데 2번 넘어졌고 1번은 화장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딸이 제 병원에 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여사를 진찰했을 때 발목산관 지수가 0.6이었습니다. 정상은 1.0에서 1.3입니다. 0.9 미만은 심각한 동맥 폐쇄를 나타냅니다. 다리가 필요한 혈류의 60%만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심한 통증 없이 10m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6개월 안에 발의 조직 괴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밤중 다리 기능 상실은 단지 막힌 동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3가지 동시 문제가 결합됩니다. 첫째, 다리 동맥의 플라크 축적. 둘째, 일어섰을 때 중력에 대항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는 약화된 혈관벽. 셋째, 근육을 수축시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늦추는 손상된 신경초. 혈액 희석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운동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3가지 요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밤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만졌을 때 차갑습니까? 발과 종아리 사이에 명확한 색상 차이가 보이며 발이 더 어둡게 보입니까? 더 창백해지거나 심지어 약간 보라빛을 띠나요? 정강이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눌렀다가 떼면 하얗게 변한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나요? 이것들이 제가 모든 환자에게서 확인하는 정확한 임상지표입니다. 이러한 증상의 조합은 혈액순환이 위험수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몸이 비상 모드에 들어가 다리의 혈액을 빼앗아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심장과 뇌를 살리기 위해 다리를 완전히 희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존 생리학입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앉아서 쉴 때, 긴 하루를 보낸 후 마침내 다리를 올려놓을 때, 다리가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앉은 지 5분에서 10분 이내에 종아리의 이상한 조임, 경련 감각 또는 화끈거리는 느낌을 느낀다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다리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앉으면 심박수가 감소하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건강한 다리에서는 혈관이 넓고 깨끗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액은 느린 속도에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막힘이 있을 때,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동맥의 플라크가 조용히 쌓여왔을 때, 그 느려진 혈류는 좁아진 통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리 근육이 즉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분 안에 경련이 일어나고 조이고 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와 똑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모두 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앉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더 나빠졌습니다. 한 환자 강남에 사는 67세 박 여사님이 이 신호를 8개월 동안 무시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려고 앉으면 왼쪽 종아리가 너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 다시 일어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혈관 막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대퇴동맥의 70% 막힘을 발견했습니다. 70%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리가 필요한 혈액의 3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 괴사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단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앉을 때 종아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허벅지도 아니고 발도 아닌, 특히 종아리입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설정하세요. 그 10분 안에 서 있을 때는 없던 조임, 경련 또는 화끈거림을 느낀다면 순환 비상 상황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쉬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경고 신호의 두 번째 부분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 근육의 엄지손가락을 단단히 누르세요. 5초간 그대로 유지한 다음 떼세요. 누른 자리를 보세요. 하얀 자국이 보이나요? 색이 돌아오기 전에 3초 이상 하얗게 남아있나요? 그 하얀 자국은 그 부위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다리에서는 색이 즉시 1초 안에 돌아옵니다. 3초, 4초, 5초가 걸린다면 혈관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빠르게 되돌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위험 시간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휴식 중 경련과 지연된 색 회복이 함께 나타나면 제가 말하는 개입의 골든타임에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아마도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치료로도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신경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근육 조직이 죽기 시작합니다. 부산, 인천, 한국 전역에서 너무 오래 기다린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끊임없는 통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는 50m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지 마세요. 이 신호가 있다면 내일 아침부터 즉시 순환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것은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8년 동안 병원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에 가서 이틀 안에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3개월 후 가족이 휠체어에 태워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다리 기능 상실의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리 혈관이 70% 막히면 손상이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신경퇴화가 영구적이 됩니다. 단 6주만 너무 늦게 기다린 환자들에게 응급시술을 했지만 그들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매일 직면하는 의학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제가 가르쳐드린 2분 평가를 수행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양쪽 발을 10번씩 굽혔다 펴세요. 힘이나 속도의 차이를 관찰하세요. 양쪽 종아리 근육에 엄지손가락을 눌러보세요. 3초 이상 지속되는 자국을 남기는 부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천천히 일어나서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약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관찰한 것을 기록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수많은 환자들을 응급 상황에서 구했습니다. 둘째, 반드시 즉시 혈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어난 후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아침에 혈액이 가장 끈적하며 이때 조용한 혈관 막힘이
가장 큰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 앉아서 발목 돌리기와 발가락 들어올리기를 정확히 5분간 하세요. 얼마나 약하다고 느끼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 동작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움직임들은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종아리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단백질 섭취를 바로잡으세요. 다리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는 근육을 유지할 구성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최소 60개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한 번 더 섭취해야 합니다. 강남의 박 씨는 이 조언을 2달 동안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들었을 때 그의 다리 힘이 너무 극적으로 향상되어 8주 만에 지팡이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딸이 지난달 그가 북한산을 오르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74살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혈류의 적들을 제거하세요. 일어나지 않고 40분 이상 앉아 잊지 마세요. 발목에 깊은 자국을 남기는 꽉 끼는 양말 신는 것을 중단하세요. 혈액순환을 막는 체액 저류를 일으키는 고나트륨 가공식품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것들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결합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다리 기능 상실로부터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치료 자격이 될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보험회사와 병원은 위기 상황을 기다립니다. 저는 위기를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한국 병원에서 순환장애가 있는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실패하는지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자신의 다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의도적으로 움직이세요.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세요. 절대적인 일관성으로 경고 신호를 모니터링하세요. 제가 설명한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정기 진료를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급성사지 허혈 증상이 있다고 말하세요. 혈관 검사를 요구하세요.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매일 아침 내 다리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 약속입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쓸 때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움직일 수 있고 독립적이기를 필요로 합니다. 두려워하는 짐이 되지 마세요. 이 정보를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다리 기능 상실은 고령화 사회에서 조용한 유행병이지만 조기 조치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동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2분 평가를 사용하여 매일 아침 다리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어떤 경고 신호를 주시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리 건강에 대한 이 중요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러한 증상을 무시할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